이혼을 하는 것은 잘하는 선택이다. 이혼을 안 하는 것은 더 잘하는 선택이다. 이혼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혼 상담을 10년 이상 경험하면서 이혼의 가치 판단을 나름으로 해보기로 합니다. 개인의 견해요 주장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옳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간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혼을 하는 것도 옳다는 가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혼은 결혼이라는 약속을 깨는 행위입니다. 결혼은 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주례사의 예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 사이의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혼은 평생토록 지켜야 할 약속을 깨는 결단이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힘듭니다. 특히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이혼의 선택은 더욱 힘듭니다. 자녀의 반대 때문이고 자녀가 찬성하더라도 자녀가 받는 상처는 필설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가 두 개의 몸으로 찢어지는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결단이 이혼입니다. 그러니 이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면에서 잘하는 선택입니다. 이혼을 안 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선택으로 잘하는 선택입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 보시죠. 부부가 연애할 때는 몰라도 함께 살다 보면 어디 안 맞는 게 한두 가지라야 말이죠. 성별이 다른 데다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다 보니 생활 풍습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인연과 기대마저 다르다 보니 부딪히기가 십상이죠. 맞는 것보다 맞지 않은 게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잘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살기로 했는데 살다 보면 안 맞는 것이 더욱더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래서 결혼을 생각해 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도 맞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한 것이 이혼이니 잘한 선택이죠. 이와 같은 반대의 선택이 더 잘하는 선택이라고 세남은 주장했습니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니다는 것이 세남의 경험이자 가치관입니다. 세남의 가치관에는 남다른 경험이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 경험을 조금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세남이라고 해서 다른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잘 맞을 것으로 기대했던 아내는 역시나 잘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은 후 마음을 고쳐 먹기로 했습니다. 잘 맞지 않는 것에 대해 현실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입장 바꿔 생각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혼을 안 하기로 한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말하겠습니다. 맞지 않고 다른 것은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로서는 내게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없다면 나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줘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바꾸고 크고 작은 실천을 했습니다. 세남의 발상은 소년하는 셈법인데 실제로는 득이됨을 체험했습니다. 준 것보다 대체로 받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는 기쁨도 주고 난 뒤에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는 것은 능력이요 갚아야 할 부담이 없기에 뿌듯하고 마냥 기뻤습니다. 줄 때 기쁨으로 주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이미 기쁨으로 보상받았으므로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주다 보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받을 기대를 하지 않으니 받을 때마다 언제나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새해놈은 받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만 계기가 있어 생각을 바꿔 주기로 애썼더니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남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을 연구하고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모두가 요구하는 부부였습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끝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구가 많을수록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혼의 날이 가까워지지요. 요구가 많을수록 요구를 들어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구가 줄어집니다. 반대 일도 일어납니다.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계산상으로는 손해입니다. 실제로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득이 됩니다.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더 큰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 것은 자발적으로 준 것은 기쁨으로 주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이미 보상을 받은 터이라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작은 요구라도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요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이혼을 안 하는 선택이 잘하는 선택입니다. 과한 요구를 할 때조차 요구에 충실하다 보면 요구가 점점 줄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지 않아도 주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더 많은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더욱 기쁩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결혼의 행복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이어야 행복을 보장받습니다.